강승일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직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험을 필기를 합격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응시하기 전인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1차에서 아깝게 지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웨비나 신청할 때 작성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기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어,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태블릿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파워 BI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실기 중에 태블릿랑 파워 BI를 어떤 거 할지 아직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웨비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Q&A 세션에 한 번에 몰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다양한 이제 니즈가 있겠죠? 그냥 웨비나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까지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파워 BI랑 비교, 그 다음에 필기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째 또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태블릿 쓴 지는 벌써 만 8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6년부터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태블릿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책을 집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가이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Q&A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 뭔지, 그 다음에 실기 위주로 말씀드릴 거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이라든지 응시 방법, 그 다음에 샘플 문제, 그 다음에 Q&A 진행할 거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빅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 최고 등급의 이제 프리미어 파트너사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태블로 공인 인증 교육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부터 태블로 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내용들을 다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태블로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와 실기 책 출간을 위해서 집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 공인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유튜브에다가 경영정보 시각화 관련된 영상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요것들은 여기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여러분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클래스 신청을 하시면 클래스 신청자 분들에게만 요 링크를 새로 만드는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굿모닝 구제프트는 벌써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태블릿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책도 이제 시각화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집필 중인 책은 연말 또는 연초에 나올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교육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자격증 클래스 중에서 오늘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는 3월 말에 있었던 이제 웨비나에서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제공해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1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이 자격증에 대한 소개가 있고 두 번째는 필기 위주로 제가 만든 샘플 문제와 함께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필기를 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또 있죠. 11월에 있죠. 네, 그때 요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실기 위주로 말씀드리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OMR 카드에다가 이제 사인펜을 이제 칠해서 답을 체크했죠.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70분 동안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관련된 가이드 문제 보시면 이제 태블로를 오픈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거기에 맞는 가이드대로 실습해야겠죠.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샘플 문제 보면서 가이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션이 총 세개로 나눠져 있죠.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한 다음에 대시보드 만드는 과정. 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문항수는 3개에서 5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1차의 필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쉽게 냈던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필기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왔죠. 네. 필기 합격자가 많이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변별력을 위해서 아마 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등급이 나눠져 있죠. 근데 아직 경영정보 시각화는 그런 등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이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이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해석하기도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태블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게 좀 감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클래스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2번이 남았는데 1차에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8월 말에 인터넷 접수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첫날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필기도 우리가 예약해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바로 보자마자 제가 치려고 했던 곳이 이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몰리겠죠. 그래서 서울에 치려다가 안 되면 또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날에 오전에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자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태블로가 먼저 시험을 쳐요. 태블로는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70분 동안 시험을 치기 때문에 9시 15분부터 10시 25분까지 7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파워 BI는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필기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필기는 저는 제 교실에서 제가 제일 늦게 나갔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더 가이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험에 대한 부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는데, 필기는 이제 가이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일찍 나가셨죠. 근데 실기는, 물론 일찍 나가시는 분 계시겠죠. 포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아마 70분 풀로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한 달 뒤에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핸즈온이다 보니까 한 달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2차는 이제 11월 30일에 있는데 아무래도 1차가 너무 이제 필기에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수정 사항이 있지 않을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 기준을 볼 건데 나눠보면 크게 3개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오픈한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결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이 먼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할지 유년을 할지 이런 데이터 결합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용자 지정 분할 또는 사용자 지정 분할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계산식으로 별도로 필드를 만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해야지만 아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태블로의 기본 이제 차트들이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범주 형태로 볼 수 있는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시간의 이동 흐름에 따라서 추이를 볼 수 있는 라인 차트, 그 다음에 뭐 파이 차트와 같은 부분 전체 분석 또는 테이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뷰는 각각의 개별 시트를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트를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서 우리가 인터랙티브한 요소, 즉 필터라든지 하이라이트 또는 가이드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매개 변수 변경 또는 집합값 변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릴 다운하면서 또는 세부적으로 값을 보면서 하나씩 탐색하기 위해 펼쳐놓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인터랙티브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차트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차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도 부분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도는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와이파이 같은 것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누구는 지도가 되고 누구는 지도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같은 것들은 아예 시험 범위에 아마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면 여기 있는 주요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클래스 들어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변 기능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차트를 만든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에 보면 범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범례를 조정한다든지 이 범례에는 크기 범례, 색상 범례, 모양 범례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필터,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할 때마다 이제 뷰에 변환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에 표현되는 이 시트 또는 뷰만 보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비용은 필기보다 2배 정도 되는 45,000원입니다. 시험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제 8월 28일부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 28일 날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다음에 9시 이후에 네, 계속 리프레시 하시면서 네, 여기 페이지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필기했던 거 이제 캡처를 했던 건데 여기 아마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가 아마 뜨겠죠. 네, 요걸 눌러서 시험이 네, 정기 선택한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치겠다면 태블로 선택하셔야 돼요. 또는 파워 BI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응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직 선택을 못 하셨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약에 태블로 쓰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태블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샘플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이제 좀 더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또 뭐 다른 채널에도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네. 대신 제가 가이드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제가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요게 A형 답안이란 게 있고, B형 답안이란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이렇게 태블로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형과 B형으로 폴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는 이렇게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이게 파일 형태로 주지 않고 출력물 형태로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이드를 보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이 소스에는 1번 데이터, 2, 3번 데이터, 그 다음에 답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태블로를 처음부터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답안이란 걸 오픈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면 요 파일이 하나 열리게 될 거예요. 요게 태블로 패키지 통합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데이터가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시트들도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시보드들이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분들 건들 필요 없는 게 여기에서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씩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대시보드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매개 변수와 필터는 여기 상단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 대시보드를 건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문제 1번이 없습니다. 2번과 3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보시면 자,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여기 뭐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고 파일명도 바꾸지 말라고 그대로 되어 있죠. 그대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수정을 하게 되면 다 0점 처리되거나 실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블로 데스크탑 퍼블릭 에디션 2024.1.2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블로 데스크탑, 즉 여러분들 PC에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 유료 버전과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퍼블릭 에디션이란 것은 무료 버전이에요. 뭐 이것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시험장에 가면 아마 2024.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 보면 이걸 다운로드 받게 되면 태블로 2024.1.2 버전이 아니고 태블로 2024.2.1 버전이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가장 최신 버전. 퍼블릭은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 옛날 버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계속 최신 기능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크게 기능상 퍼블릭 기준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으면 유료 버전 쓰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시험은 전부 다 플랫 파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기능상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하고 싶으면 태블릿 퍼블릭 이제 에디션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료 버전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가이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1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엑셀 파일 가지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 3번 문제는 우리가 엑셀 파일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태블릿에 몰려있는 거 가지고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형과 B형 둘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작업 준비, 즉 그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 전 처리하는 게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30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3번 세션이 50점으로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상 좀 더 전략적으로 가고 싶으면 이 50점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20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계산식을 만들 때 문자열은 반드시 쿼테이션을 싱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더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로 이제 싱글로 썼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대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상 아마 사람이 직접 열어서 채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아마 필기 합격자가 3,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걸 일일이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자들도 아마 이게 태블로가 다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짜놓은 그 개발 환경에 따라서 아마 채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일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 아니라 반드시 더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20점 중에 10점짜리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 패널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이 데이터를 편집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는 10점 중에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있는 원통형 플러스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 연결해서 엑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게 2023년 월별 서울 인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파일 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태블릿에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총 4개의 시트가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게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 유니온하라고 되어 있죠. 유니온은 밑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쌓는 방식의 연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1월과 3월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올려놓으면 지금과 같이 바로 유니온이 됐어요. 그래서 태블로는 빠르게 각각의 필드들마다 스캐닝하게 되는데 이렇게 컬럼별로 지금 있는 게 12개고 밑으로 로우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1200개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유니온 하고 나서 물리적 테이블 이름을 서울 인구 정보라고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태블로에는 논리적 결합 방식과 물리적 결합 방식이 있는데 조인과 유니온은 물리적 결합 방식이고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은 논리적 결합 방식이에요. 자, 근데 제 예상으로
조인과 유니온은 태블로 외에도 다른 이제 SQL이든 뭐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 테이블 기준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 관계 설정은 아마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과 유니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리적과 논리적이 뭐냐면, 물리적이란 것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결합. 지금 보면 1월과 2월, 3월이 한 번에 딱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럼 논리적 결합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음줄로 해서 관계 설정하는 게 논리적인 결합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자, 지금은 요거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 결합 방식은 어디 있냐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한 뎁스 더 내려가게 돼요. 아까 위에 있었던 게 논리적인 계층, 한 뎁스 더 들어간 게 논리적 계층인데, 여기에는 1월 외에도 플러스로 되어 있죠. 1월, 2월, 3월 총 3개 테이블이 현재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이름은 어디서 변경하냐? 여기서 변경하시면 돼요. 지금 플러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1월 외에 나머지도 지금 결합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서울 인구 정보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서울 띄우고 인구 띄우고 정보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가이드 그대로 서울 인구 정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번엔 데이터 원본 편집창에서 서울 인구 정보 테이블을 편집하고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서울 인구 정보에서 행정동 코드 필드를 볼 건데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자열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태블로는 빠르게 30개 정도의 행을 스캐닝을 한 다음에 각각의 필드들마다 유형을 결정하게 돼요. 기준 일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숫자 외에도 텍스트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ABC 문자로 되어 있죠. 행정동 코드를 보겠습니다. 행정동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숫자로 태블로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태블로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합을 해서 합계를 낸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행정동 코드는 다 더해서 이 값들을 집계를 낼 대상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11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나타내요. 근데 이렇게 서울, 그 다음에 구, 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값들은 개별적으로 동 단위로 나누는 대상이지 모아서 결합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유형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잘라서 요 두 가지는 서울, 나머지는 뭐 종로구, 중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네,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데이터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엑셀 파일을 우리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여러 가지 4개의 시트를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연결해서 추가 링크에 그 다음에 파일에 연결해서 엑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 코드 매핑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3년 기준 월별 서울 인구 정보,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동 코드 매핑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트가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결합을 하라고 되어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테이블과 방금 가지고 온 테이블끼리 조인은 하는데 그때 가장 기본 디폴트인 이너 조인, 안쪽 조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행정동 코드를 그냥 드래그하면 논리적인 결합이 됐고요. 서울 인구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한 뎁스 더 들어간 다음에 행정동 코드를 오른쪽에 넣어주면 조인 연결이 됩니다. 단 지금과 같이 조인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똑같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이름은 다른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매핑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제는 두 개의 필드가
동일한 필드 유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필드 유형에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으면 자동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수동으로 매핑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행정동 코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행자부 행정동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필드를 결합시켜 주시면 지금과 같이 조인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이너 조인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본 디폴트인 내부 조인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 끝났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물리적인 계층을 닫을 수 있는 X 닫기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인어 조인까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4점짜리 문제는 뭐냐면 남자 20세 미만부터 여자 60세 이상까지 8개 필드를 피벗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하라고 되어 있진 않고 그냥 단순 가이드만 되어 있죠. 자, 왜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자 20세 미만부터 여자 60세 이상까지는 지금 각각의 개별 필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워크시트로 가보면 여기에는 각각의 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런 필드들을 올려놓으면 어디에 어떤 값이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결합된 축은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또는 남자의 구성 비율이 같은 나이대에서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필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즉 데이터를 와이드하게 옆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피벗팅을 해서 필드를 줄인 다음에 대신 행을 늘리는 네로우 톨 형태를 사실 태블로는 권장해요. 자, 이런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남자 20세 미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다음에 여자 60세 이상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버하면 아랫방향에 세모 옵션 있죠. 클릭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피벗을 선택하시면 이제는 이렇게 8개가 아니라 2개의 필드로 내려오셨겠죠. 그 다음에 대신 이제는 1000개 정도의 행이 아니라 10,000개가 넘는 행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와이드하게 관리되는 반면에 태블로를 비롯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는 변수가 많아지면 일단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네로 톨 형태로 해서 밑으로 톨 시키는 형태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벗팅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점이 끝났고 이제 여기서 추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서울 인구 정보의 기준 일자 필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블로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문자열을 클릭한 다음에 날짜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이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 기준 일자 필드가 생성이 안 되죠. 날짜 형태로 별도로 그냥 필드 유형만 대체하는 게 가이드가 아니라 별도로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려고 되어 있는 게 가이드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기준일 아이디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할 건데 여기에는 이름이 기준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써야 될 게 뭐냐면 데이트 함수와 데이트 펄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데이트 펄스 함수는 문자열을 날짜로 변경해주는 함수예요. 지금 문자로 되어 있죠. 요거를 날짜 유형으로 변경하는데 자, 그러면 데이트는 왜 쓰라고 되어 있냐? 데이트는
날짜 및 시간 유형을 날짜로 변경해주는 함수예요. 사실 여기는 날짜가 아니라 날짜 및 시간 유형이죠. 자, 다 쓰고 와서 제가 이제 추가 설명드릴게요. 가이드도 없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데이터 parse 함수를 쓰는데 먼저 형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형식은 아까처럼 이렇게 코테이션을 더블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쓰냐? 요거 기준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숫자 y를 4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소문자로 4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월은 두 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월은 반드시 대문자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소문자 m은 minute, 분인이고요. 대문자 m이 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로 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도 되지만 그냥 우측에 있는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일자 필드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날짜 및 시간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여기 데이터 원본에는 지금 보시면 시간 분초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태블로가 강제로 시분초를 표시했죠. 그래서 여기 가이드에 날짜 유형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데이트를 이렇게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분초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원본에 있는 즉 이 2023년 서울 인구 정보에 있는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반면에 기준일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원본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필드 유형 앞에 아이콘에 보시면 이 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 원본이 없고 태블로에서 만든 새로운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출제 기준을 보시면 나중에 이거 다 파일 이제 상공회의에서 받을 수 있어요. 태블로 함수 출제 범위를 보면 방금 했던 데이트 플러스가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들어가 있죠. 근데 데이트 있나요? 데이트 없죠. 아마 이거를 작성할 때 아마 누락했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가이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고려를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 기준에 없는 데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아마 실제로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날짜 및 시간까지만 하고 이거를 날짜 유형을 이 아이콘을 눌러서 바꾸라고 아마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이드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꼼꼼하게 보시면 실제로 실제 시험 출제 범위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조금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계산식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트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함수로 형태를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쓰임새가 뭔지 얘 같은 경우에는 날짜 및 시간으로 바꿔주는 함수고 얘는 날짜를 바꿔주는 함수 이렇게 각각의 함수들의 카테고리 또는 유형을 판단하신 다음에 쭉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성별 필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죠. 생성하라는 것은 만들라는 뜻이고 즉 필드를 새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성별인데 방금 우리가 피버팅한 이 피벗 필드명에서 남자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사용 함수에 contains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남자로 표현하면 남자라고 지정하고 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자로 표현하고 그 외에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가이드가 좀 이상해요. 제 기준으로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벗 필드명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넣을게요. 자, 먼저 if 쓰라고 되어 있죠. 남자라는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남자로 지정하기 위해 contains 함수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pivot 필드명이 문자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부분 문자열은 더블 다음에 남자라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then 이건 우리가 남자라고 할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블로 쓰셔야 돼요. 자, 가이드들을 쓰고 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else if의 contains의 pivot 필드명에 이번에는 여자가 있는 경우는 여자, 그게 아닌 경우는 미정, 그 다음에 if를 쓰면 반드시 끝에 and로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가이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부 필드면 넣어보면 남자, 여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물론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이드들을 하는 게 맞아요. 가이드들을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관계자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렇게가 맞겠죠.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피벗 필드 명에서 성별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울 인구 정부의 나이대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대라는 필드도 역시 피벗 필드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피벗 필드명의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나이대라고 하고요. 자, 이때 mid와 replac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가이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꿀 때 뭐냐면 부터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바꾸래요. 그래서 이때 쓰는 함수가 replac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문자열은 나왔고 콤마 다음에 부분 문자열은 부터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는 물결 표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보면 아까처럼 바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부터라는 것을 괄호로 바꿨고 없는 것은 그대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면 성별은 이미 발라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현재 나이대에 있는 이 값에서 텍스트는 세 번째 이후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두 자리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텍스트는 날리고 3번 이후에 있는 값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mid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시작은 3번부터 그 다음에 길이는 지정할 필요 없죠. 3번 이후에 4번, 5번, 6번 쭉 가지고 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자릿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이대, 남자, 여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분할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계산식으로 나이대와 성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작업 준비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하진 않고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지금 요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워크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1번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저장해서 제출하실 때는 이런 시트는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번부터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겠죠? 근데 반드시 2번부터는 데이터 원본을 여기 호텔 예약 현황을 선택하시고 계산식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산식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상승했을 때 이 데이터 원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번 데이터 모델링이 끝났으면 다른 데이터 원본 선택을 하시고 계산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이드 드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뭐냐면 아마 우리가 시험 칠 환경은 다 윈도우 PC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환경을 맥이 아니라 윈도우로 변경하고 시험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축키를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계속 부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식을 만들 때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계산대 필드를 만들겠죠. 근데 윈도우 PC는 맥은 아니에요. 윈도우 PC는 Alt AC 누르면 바로 계산 에디터가 열려요. 또는 컨트롤 1번 눌러보면 표현 방식이 오픈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파이 차트든 아니면 하이라이트 테이블, 트리맵 이런 거 선택을 할 때는 빠르게 컨트롤 1번 이렇게 눌러서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차트 유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PC 기준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를 좀 더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영상 제작을 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결정을 못 하셨으면 태블로 지금 웨비나 지금 하고 있고 파워 BI도 뭔가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파워 BI 책을 한번 사보든지 아니면 뭔가 무료 클래스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험이 9월 말이죠.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셨을 때 필기도 아마 벼락치기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용어도 있을 거고 기능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최대한 빠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태블로에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이 있고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 메뉴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죠. 단순히 방금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 피벗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걸 눌러서 피벗을 하라고 전혀 가이드가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아시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피벗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셔야지만 실기 치는데 시간 내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세 번째는 주요 함수들. 방금 했던 컨테인즈 함수 지금 제가 이미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그 외에도 총 5개 함수 카테고리가 있어요. 숫자, 집계, 통계. 두 번째는 문자, 세 번째 날짜, 네 번째 논리, 다섯 번째 테이블 계산 조작 함수. 이 각각의 함수들마다 특성들을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번째는 오늘은 시간상 하진 않지만 마지막 끝에 보시면 대시보드 관련되어 있는 인터랙티브한 요소,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동작에 대한 기능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저희 회사의 클래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어, 태블로는 오전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보니까 필기 때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이것도 아마 케바케일 것 같은데 아마 시간 넘어가면 입실이 불허할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9시 15분부터 10시 25분까지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응시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겠죠. 거기에 맞게끔 아마 교실이 아마 배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핸즈온을 좀 더 충분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두 가지를 오픈했는데, 하나는 이제 저녁 시간에 하는 온라인,
두 번째는 오프라인 중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이든 다른 데 계시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두 개의 성격은 좀 달라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블로 기능 위주들, 이제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데이터 모델링, 조인 유니온, 그 다음에 전처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예상 문제 두 개를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풀이하는 것도 다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클래스 추천한 이유는 태블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제가 오래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책도 지금 만들고 있고, 기존에 책을 썼기 때문에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 공인 인증 강사뿐만 아니라 태블로 관련된 자격 시험도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네, 요 부분도 자신 있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는 유료고요. 얼리버드가 8월 27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즉 시험 응시 전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얼리버드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권보다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하시면 더 할인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험 위주 외에도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좀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데미에 런칭했던 태블로 기본 클래스를 30일 동안 보실 수 있는 무료 쿠폰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태블로 함수 영상들을 이제 전체 다 퍼블릭하게 오픈하고 있지만 이후에 만들 것들은 제가 다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클래스 들으신 분들한테는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클래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다른 사이트도 보니까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아마 좀 더 할인이 된 것 같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시각화와 모델링, 전처리, 그 다음에 함수 위주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제작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의 샘플 문제를 드릴 거고 그걸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별은 하나씩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들은 요 두 가지를 전체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을지로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때, 필기 때도 제가 지금 슬랙에다가 별도로 운영했지만, 여기에서는 정기 클래스 관련된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슬랙을 통해서 Q&A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팁 제공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같은 것들 제작할 때마다 여기 슬랙 채널을 통해서 나중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지금 편집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Q&A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 주신 것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들 다 소화했고요.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남아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요것도 파일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클래스 신청하시거나 가이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